여러분,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실은 훨씬 더 잔인합니다. 2026년 4월 예일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소넨필드 교수가 충격적인 논문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는 당신의 일자리를 죽이지 않는다. AI는 당신이 첫 일자리로 가는 길을 죽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한 문장이 왜 한국 청년 실업률 7.4%라는 숫자보다 훨씬 무서운 진실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사라진 사다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평범한 신입 지원자가 아니라 경력 있는 신입으로 보이는 5단계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단순한 위기론이 아닙니다.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절반 이상의 시간을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집중할 겁니다. 청년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야 하는 30대 직장인분들에게도 똑같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1분기 한국 청년 실업률은 7.4%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5년 만에 최악입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42만 3천 명, 1년 전보다 무려 15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분기 통계 중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고용률은 80.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경제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30대는 일하고 있어요. 40대도 마찬가지고요.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직 청년층만, 정확히 청년층만 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산업별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조업 취업자 1만 6천 명 감소, 2024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건설업도 4만 명 줄어 22개월 연속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죠. 경기 침체로 인한 전통 산업의 위축.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늘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가 1년 새 10만 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4만 2천 개 감소. 이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지 AI의 영향으로 구조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인정한 거예요. AI가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직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신입사원이 맡던 기초자료조사, 코딩, 데이터 입력 같은 업무를 통째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청년만 잘려나가는데 왜 다른 연령대는 멀쩡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예일이 명명한 진입 사다리 소멸 현상입니다. 2026년 4월 29일 포춘지에 충격적인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AI는 당신의 일자리를 죽이지 않는다. 첫 일자리로 가는 길을 죽인다. 작성자는 예일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소넨펠드 교수와 그의 연구팀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먼저 진입 사다리라는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진입 사다리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모든 직업에 명확한 커리어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첫 칸은 단순 업무, 데이터 입력, 기초 자료 조사, 고객 응대, 주니어 코딩 같은 거죠. 신입은 여기서 시작해서 일을 배우고 점점 더 복잡한 업무로 올라갑니다. 사다리의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 시니어가 되고 매니저가 되고 임원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AI가 그 첫 번째 칸을 통째로 부숴버렸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입을 한 명 뽑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가르쳐야 합니다. 월급도 줘야 하고 4대 보험도 들어야 하고 실수도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AI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20짜리 챗 GPT나 클로드로 신입이 1년 동안 할 일을 30분 만에 끝냅니다. 24시간 일하고
불평도 안 하고 휴가도 안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일 연구팀이 인용한 BCG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산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은 챗 GPT 출시 이후 멈춘 게 아니에요. 여전히 늘고 있어요. 다만 연 2%로 둔화됐을 뿐입니다. 원래는 두 자릿수로 증가하던 분야였죠.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 직원은 자르지 않습니다. 다만 새 사람을 안 뽑을 뿐이에요. 예일 연구진은 이 현상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균적인 기업은 대규모 해고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많은 기업들이 조용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 이게 바로 진입 사다리 소멸 현상입니다. 사다리 자체는 멀쩡합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칸이 사라져서 새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한국 데이터로 다시 검증해보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30대 고용률은 역대 최고. 그들은 이미 사다리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60세 이상 취업자는 28만 명 증가. 그들도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청년층 취업자는 15만 6천 명 감소. 그들은 이제 막 사다리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첫 칸이 없어진 겁니다. 예일 인사이트 칼럼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AI에서 오는 진짜 일자리 파괴는 커리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칸만 사라진 거니까 어떻게든 두 번째 칸으로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진입 경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예일 연구진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 첫 번째, 경험 없는 시니어는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시니어 변호사는 한때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베테랑 회계사는 한때 보조 회계사로 시작했어요. 모든 CTO는 한때 주니어 개발자였죠. 신입 시절에 수백 건의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수천 줄의 코드를 짜고 수많은 실수를 통해 감각을 익혔기 때문에 시니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그 모든 훈련 과정을 대신해버립니다. 그러면 5년 후, 10년 후에 시니어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은 어디서 옵니까? 시니어가 되기 위한 단련 과정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예일 연구진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라는 근본적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이유 두 번째, 양극화의 가속.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AI 도입 이후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을 중심으로 전문직 고용이 증가하였지만 서비스 단순 노무직에서는 고용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2026년의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 이제는 그 전문직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AI를 도구로 부리는 고급 전문직은 살아남고 전문직의 진입 단계, 즉 신입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 세 번째, 학력 인플레이션과 중고 신입 현상. 기업들이 신입을 안 뽑으니까 어떻게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미 중고 신입이라는 현상이 자리 잡았어요. 다른 회사에서 1년에서 3년 일한 사람이 신입 자리에 지원하는 구조죠. 진짜 신입은 중고 신입에 밀려서 서류조차 통과 못합니다. 뉴스핌이 최근 발표한 청년 취업 대란 기획 보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고 신입에 밀려 서류 광탈, 막막한 준비생. 이게 지금 한국 청년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로 진단은 끝났습니다. 진입 사다리가 사라졌고 30대는 안전하지만 청년만 잘려나가고 있고 사태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그리고 청년들을 둔 부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됐어요. 20년 전에도 어느 정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대학 더하기 좋은 스펙으로도 첫 직장을 못 잡는 청년이 부지기수입니다. 부모님이 왜 우리 애만 취업을 못하지? 라고 답답해 하시는데 그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오늘 영상을 자녀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사라진 사다리를 직접 만드는 5단계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일 연구진은 진단만 했지 해법은 정부와 기업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 정책을 5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청년 개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 발상의 전환은 이겁니다. 첫 번째 칸이 사라졌다면 두 번째 칸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력서에 경력 0년이 아니라 경력 1.5년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지금부터 5단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단계, AI를 부리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기. 기업이 신입을 안 뽑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가 신입의 일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AI보다 더 효율적인 사람을 뽑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AI를 도구로 부리는 능력을 증명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LLM을 단순히 써본 수준이 아니라 업무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직접 설계할 줄 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Mark, Com, NNN, Zapier 같은 노코드 자동화 툴을 익히세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력서에 챗GPT 활용 가능 아니라 Make, Com으로 마케팅 자동화 파이프라인 3개 구축, 주간 8시간 절감이라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2단계, 사이드 프로젝트로 가짜 경력 만들기. 회사가 안 뽑아주면 직접 일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이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가짜라고 해서 진짜 가짜가 아니라 회사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터 지망생이라면 자기가 직접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를 키워서 팔로워 1만 명을 만든 데이터를 들고 가세요. 개발자 지망생이라면 깃허브에 본인이 만든 앱 5개, 사용자 100명, 월 수입 30만 원의 결과물을 들고 가세요. 디자이너 지망생이라면 비헨스에 자기 클라이언트 작업 10개를 올려놓으세요. 기업 입장에서 이런 사람은 신입이 아닙니다. 사실상 1.5년차 경력자예요. 그리고 진짜 1.5년차보다 훨씬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사이드 프로젝트의 진짜 핵심은 숫자입니다. 그냥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가 아니라 7개월간 운영해서 월 방문자 5만 명, 광고 수익 월 80만 원 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냥 앱을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3개월간 출시해서 다운로드 3,000건, 평균 별점 4.6이라고 적어야 해요. 숫자가 있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성과가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단어가 바로 성과라는 단어예요. 3단계, 인턴십 전략을 완전히 바꿔라. 과거의 인턴십은 좋은 회사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삼성, 현대, 카카오 인턴이면 무조건 좋다. 그런데 진입 사다리가 사라진 시대에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 인턴은 보통 커피 심부름과 엑셀 정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는 이미 AI가 하고 있어서 이력서에 적어봐야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작은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에서 진짜 책임을 갖고 일해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스타트업 인턴은 채용 공고에도 잘 안 나옵니다. 대표한테 직접 콜드 메일을 보내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귀사에 이런 문제를 3개월 동안 해결하고 싶습니다. 무급도 좋습니다. 이런 적극적 접근이 통합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진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해내면 그게 바로 이력서에 1.5년 경력이 됩니다. 4단계, AI에게 절대 못 빼앗기는 영역에 베팅하기. 예일 연구가 제시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AI 노출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프로그래머, 고객 서비스, 금융 분석가의 전체 실업률은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의 본질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본질이 살아남느냐? 5가지입니다. 첫째, 모호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둘째, 다른 인간을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능력. 셋째, 윤리적 판단과 책임을 지는 능력. 넷째, 물리적이고 관계적인 신뢰를 만드는 능력. 다섯째, 새로운 의미와 비전을 창조하는 능력. AI는 코드를 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슨 코드를 짜야 하는지 정의하지 못합니다. AI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서 계약을 따낼 수는 없어요. AI는 글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글에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 5가지 능력을 하나라도 깊이 있게 키운 사람은 AI 시대에 절대 도태되지 않습니다. 5단계, 1인 기업이라는 출구를 항상 열어두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 시장이 영영 안 열린다면 그땐 본인이 직접 회사를 만드세요. 한국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전체의 10%밖에 안 됩니다. 즉,
90%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리고 AI 시대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AI가 청년 채용을 줄인 바로 그 도구가 동시에 1인이 5인 기업의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가 1,000명 발굴, 유망 중소 벤처기업 6,000개 이상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K-스타트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수백 가지예요. 모르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죠. 취업이 답이라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진입 사다리가 사라진 시대에는 사다리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청년 그룹이 있어요. 컨텐츠 크리에이터, 1인 마케팅 에이전시 운영자, 디지털 프로덕트 판매자, 노션 템플릿 판매자, 자동화 컨설턴트 같은 직업들이에요. 5년 전엔 직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분야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월 1천만 원 이상 버는 20대가 수두룩합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AI 도구를 능숙하게 부리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사라진 사다리를 한탄하지 않고 AI라는 새로운 사다리를 직접 만든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청년 실업률 7.4%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AI가 진입, 사다리를 부수면서 생긴 구도적 변화입니다. 둘째, 예일의 진단대로 기업들은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새 사람에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셋째,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진입 단계의 단련 과정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칸이 사라졌다면 두 번째 칸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AI를 부리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가짜 경력을 만들고 인턴십 전략을 바꾸고 AI가 못하는 5가지 능력에 베팅하고 1인 기업이라는 출구를 항상 열어두는 것. 진입 사다리는 사라졌지만 길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드는 길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잡아먹는 전문직 탑7과 살아남는 1%의 차이를 다룰 예정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개발자가 어떻게 양극화되고 있는지, 살아남는 1%는 무엇이 다른지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정년이라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